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그 음식을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달 68세 장영수 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7.8이나 나왔다며 걱정스레 물으셨죠. 김 원장님, 저는 매일 사과를 먹고 기름진 고기는 입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높은 거죠? 저는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고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의 80%가 범하고 있는 아주 흔한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25년째 진료 중인 오늘 꼭 드려야 할 무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성인 중 고지혈증 수치 이상을 보이는 비율은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4명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이 이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혈관을 좀먹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 혈관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목록은 여러분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사과조차 상위 10가지 안에 들지 못했고 오히려 겨우 5번째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위에 오른 음식은요, 누구나 자주 마주치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평범해 보이는 바로 그 식재료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식품 하나로 68세 장영수 어르신이 석 달 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7.8에서 5.2까지 떨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정도 꼭 눌러두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도움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지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를까요? 이걸 이해해야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혈액 검사지를 봐왔고 매번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고지혈증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그러면 10분 중 9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십니다. 기름 많은 피 아닙니까? 콜레스테롤이요, 피가 탁한 거요. 다들 조금씩은 맞지만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 혈관 속을 흐르는 지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나뉘죠. 좋은 쪽은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불리며 마치 부지런한 청소부처럼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수거해서 간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나쁜 놈은 저밀도 지단백인데요. 기름진 음식 찌꺼기를 여기저기 혈관에 덕지덕지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말 그대로 기름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지면 피가 걸쭉해지고 끈적해지며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이런 수치들이 높아지면 건강검진 결과지에 고지혈증이라는 글자가 딱 찍히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이 수치는 몸에 통증도 없고 열도 안 납니다. 조용히 그러나 매일매일 당신의 혈관을 좀 먹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래된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진 음식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혈관 안에 눌러붙으면 노랗고 단단한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걸 죽상동맥경화라고 하죠.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찌꺼기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전이 생겨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작년 겨울 서울에 사는 55세의 한 엔지니어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혈관 3가닥 중 2가닥이 막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며칠 전까지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오열했지만 사실 그분의 혈관은 이미 10년 동안 조용히 막히고 있었던 겁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건 이렇게 미리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앞으로 조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조심하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살찐 사람만 고지혈증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한 가장 마른 환자는 키 175에 몸무게 60kg밖에 안 되는 분이었는데 혈중 지질 수치는 위험 수치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유요. 체중은 적지만 매일 밀크티 치킨 케이크 배달 음식을 끊이질 않았거든요. 혈관은 당신의 체중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만 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고기를 안 먹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김진수 어르신 기억나시죠? 10년 넘게 삼겹살 한 점 안 드셨는데도 혈중지방 수치가 7.8이나 됐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흰쌀밥, 흰빵, 흰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식 설탕 음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해 결국 수치를 올리는 주범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혈관이 50%까지 막혀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70%까지 막혀도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기 시작하면 이미 80% 이상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아무리 음식을 바꿔 먹어도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만이 유일하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자, 이쯤에서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혈중 지질 수치를 검사한 게 언제인가요? 만약 1년이 넘었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꼭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수치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께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지혈증이 왜 위험한지,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이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 리스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건강식품 회사의 광고가 아닙니다. 저 김준호가 25년간의 진료 경험, 최신 영양학 연구, 그리고 수천 명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정리해온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10위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재료들이 진짜로 우리 혈관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10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식후에 따뜻한 차 한 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드시죠. 그런데 단순히 입가심용이 아닙니다. 제대로 마시면 혈관 속 기름을 말끔히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혈관벽에 기름이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매일 연하게 우린 녹차를 하루 2-3잔씩 석 달만 마셔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꼭 연하게 우려 마셔야 하고 설탕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마세요.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식사 후 1시간이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로부터 전통 찻집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에선 80도 정도의 물로 찻잎을 살살 불리고 천천히 음미하는 방식이 유명합니다. 녹차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시는 사람이 드뭅니다. 진짜 효과는 습관화에서 나옵니다. 9번째는 마늘입니다. 지난해 72세 되신 송영호 어르신께서 외래에 오셨는데 혈중 지질 수치가 7.2에서 5.8로 떨어졌더군요. 약을 드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만두 먹을 때 마늘 듬뿍 찍어 먹었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억제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멈춰버리는 스위치를 누른 셈이죠. 하지만 이 효과를 보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다진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어야 성분이 제대로 생성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맵고 속이 쓰린 분들은 샐러드나 나물 무침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보세요. 익히면 효과는 약해지지만 안 먹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예부터 북쪽 지방에선 만두에 생마늘을 찍어 먹는 풍습이 이어져 왔는데 이는 조상님들의 생활 속 지혜였던 셈입니다.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챙기는 습관입니다. 8번째는 가지와 오크라입니다. 단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조리법입니다. 가지를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더 많은 기름을 흡수해 혈관 건강에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수분이 많고 해면처럼 기름을 잘 빨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태로 섭취하면 마치 기름을 통째로 마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조리하면 가지는 뛰어난 식이섬유와 팩틴을 통해 체내의 지방을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끌미끌한 점액질에는 천연 기름 흡착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가득하죠.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찌거나 굽거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남도 지역의 전통 요리 중 마늘찜 가지처럼 가지를 찐 다음 다진 마늘과 대파를 올려 먹는 방식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튀기거나 볶지 마세요. 찌거나 무치는 것이 혈관에 이롭습니다. 7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똑같이 기름인데도 돼지기름은 혈관을 막고 올리브유는 오히려 혈관을 뚫어주는 이유, 바로 지방의 구조 차이입니다. 돼지기름이나 버터 같은 동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벽에 단단히 들러붙습니다. 반면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주성분으로 액체 상태로 흐름이 부드럽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작용까지 합니다. 마치 혈관에 쌓인 끈적한 기름 대신 미끄러지는 윤활유를 바꿔 넣는 셈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한의사 올리브유는 비싸서 못 쓰겠어요. 우리는 늘 들기름, 콩기름 쓰는데요. 물론 전통 기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중지방 수치가 높다면 올리브유로 한번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김치무침, 오이무침, 시금치나물 등에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넣어보세요. 고소함은 유지하면서도 훨씬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특히 냉면이나 콩국수 같은 음식엔 올리브유에 식초 마늘을 섞어 소스로 사용하면
상큼하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단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6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이 기름져 보여서 살이 찔까봐 꺼리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에 좋은 지방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아보카도 하나씩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지방 대 지방의 교체,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통밀빵 사이에 끼워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겁니다. 또는 으깨서 샐러드 소스로 활용하거나 버터 대신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마시면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열량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 하나가 흰쌀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칼로리이기 때문에 하루에 반 개에서 많아야 한 개 이내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결국 뱃살로 남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위 5개 식재료입니다. 각각 다 강력한 효능을 자랑하는 주인공들입니다. 5번째는 키위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김한의사, 저는 매일 사과를 먹는데 왜 혈관 수치가 안 떨어지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도 물론 좋지만 키위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사과의 10배, 감귤의 2배에 달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의 탄력을 지켜주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둘째, 키위에는 펙틴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서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2개씩 8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좋은 콜레스테롤은 15% 상승하고 중성지방은 10%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영상 초반에 소개한 김진수 어르신. 그분이 혈중 수치를 낮출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아침과 오후에 키위를 하나씩 챙겨 드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좋다고만 들었는데 이제는 꼭 챙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요.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을 갈라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되고 녹색이 시다고 느끼신다면 노란색 품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잘게 썰어 요구르트에 넣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키위는 찬 성질이 강하므로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많이 드시는 걸 피하시고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4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기름이 많아서 오히려 혈관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견과류 속 지방의 약 95%는 오히려 혈관에 이로운 좋은 지방입니다. 게다가 식물성 스테롤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중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들은 모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3개월 뒤 총 콜레스테롤은 7%, 중성지방은 1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55세 남성분은 사업상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는데 시간이 없어 따로 식단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언드린 건 간단했죠. 매일 아침과 오후 출근 가방에
견과류 한 봉지를 챙기세요. 간식 대신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달 후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려 25%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주셨죠.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하루 권장량은 25에서 30g, 즉 손바닥 위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둘째, 반드시 무염 무가당 무첨가, 원물,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캐러멜, 코팅 호두나 소금 뿌린 아몬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셋째,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을 섞으면 영양이 더욱 균형을 이룹니다. 드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되고 요구르트나 귀리죽 샐러드에 뿌려서 식사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고 과하지 않게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들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죠. 김준호 한의사 콩 제품은 매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과학적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콩과 콩 제품은 반드시 매일 드셔야 합니다. 팥, 녹두, 서리태, 병아리 콩 같은 통콩은 물론이고 두부, 두유 말린 두부까지 전부 우리 혈관에 유익한 혈지 클리너들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안에서 스펀지처럼 기름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둘째, 콩 단백질은 질이 우수하면서도 거의 콜레스테롤이 없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최고의 선택이죠. 셋째,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두 단백질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62세 정화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은퇴한 국어 교사이시고 채식을 오래 실천해 오셨는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기를 끊으신 건 좋은데 그 자리를 흰쌀밥, 밀가루 음식으로 채우셨던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채식을 하시는 방향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고기를 대신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뒤로 정 어르신은 아침엔 무가당 두유 1컵, 점심과 저녁엔 최소 1가지 두부 요리를 챙겨 드셨고 밥을 지을 때도 콩을 한 줌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과요, 석 달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4.2에서 2.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채식도 공부가 필요하네요. 이제는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정 어르신의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아침엔 꼭 설탕을 넣지 않은 두유 1컵을 드세요. 습관처럼 달게 마시는 두유는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꼭 무가당 제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엔 두부 말린 두부 콩비지 등 콩 요리를 1가지 이상 식탁에 올리면 됩니다. 가지볶음 대신 두부조림, 된장찌개 대신 콩비지찌개도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땐 팥, 검정콩, 녹두 등을 한 줌 섞어보세요. 콩밥이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콩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유는 장내 미생물들이 아직 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콩은 반드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미리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하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천천히 늘리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불편함이 사라지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콩을 얻는 자가 건강을 얻는다.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운 노년기에 콩만큼 안전하고 강력한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콩을 올리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는 바로 심헤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식이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기름을 씻어내고 혈액을 맑고 부드럽게 바꿔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연어, 고등어, 참치, 꽁치 같은 심해 생선은 영양학계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식재료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생선들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혈관 속 기름 덩어리를 끌어내는 특수부대, 즉 혈액 청소부라 불러도 될 만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기름진 피를 맑고 부드럽게 정체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이만한 식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바닷가에서 생활하신 경남 통영이나 전남 완도 지역 어르신들은 육류보다 생선을 즐겨 드셨고, 그 덕분에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병률이 내륙 지역보다 훨씬 낮았던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해어를 일주일에 두세 번 매번 손바닥만 한 크기로 드신 분들은 석 달 뒤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20%에서 30%까지 낮아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0% 전체 콜레스테롤도 15%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웬만한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 한의사, 저는 바닷가도 아니고 생선 사러 갈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냉장과 냉동 유통이 잘 되어 있어서 대형마트나 동네 재래시장에서도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을 냉동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기름에 튀기지 말고 찜구이 혹은 샐러드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어는 기름 자체가 부드럽고 담백해서 간단히 소금만 살짝 뿌려찐 후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도훈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연어를 구입해 직접 찌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하셨지만 석 달 후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자 지금은 가족들까지 함께 드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정말 여건이 되지 않아 생선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오메가3 캡슐을 복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 가장 좋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건강관리법은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드시는 10스테이크 중에서 6새끼에서 9끼 정도를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생선전, 연어구이, 꽁치김치찜, 고등어 된장조림. 한국 식탁에 맞는 생선 요리는 무궁무진합니다. 혈관은 매일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조금씩 나아질 수도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생선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일지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1위는 바로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 한의사, 왜 귀리가 1위인가요? 심해어도 있고 견과류도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귀리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핵심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끈적하고
점성이 강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장 안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단단히 붙잡아 몸 밖으로 함께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작용은 간단합니다. 간을 거치지 않아도 장 속에서 바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먹은 만큼 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매우 직관적인 식이섬유입니다. 많은 임상실험에서도 하루에 3지 이상의 베타글루칸, 즉 진한 귀리죽 한 공기 분량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0%까지 자연스럽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3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8세 장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귀리죽 한 공기를 3달간 드신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7.8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또 부산 해운대의 62세 정화자 어르신은 평소 정제된 흰쌀밥과 밀가루를 즐겨 드시던 습관을 바꿔 귀리밥과 두부 반찬으로 식단을 조절한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4.2에서 2.1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 사는 55세 이도훈 어르신은 매일 아침 귀리죽에 견과류와 연어를 곁들여 드셨고 석 달 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세 분의 나이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귀리를 꾸준히 먹었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귀리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매일 아침 귀리죽 한 공기를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둘째, 귀리를 고를 때는 꼭 통귀리나 전통식 귀리 나탈 또는 일반 롤드 오트 같은 조리가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단순히 물만 부어 먹는 즉석 귀리 제품이나 귀리 비스킷, 귀리 바 등은 설탕, 향료, 인공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리법입니다. 귀리 한 공기에 물이나 우유를 붓고 약한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끓이세요. 점성이 생기고 걸쭉해지면 잘 된 겁니다. 이때 대추나 말린 무화과 백봉령 등 몸에 좋은 재료를 조금 넣어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당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리는 식감이 퍽퍽해서 안 넘어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습관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입맛이 적응하면 매일 아침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마 귀리 없이는 아침이 허전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 수치가 바뀌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참으로 값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음식 모두 살펴봤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아는데도 혈중지방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조리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는 혈관 청소에 좋은 채소지만 기름에 튀겨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기름을 흡수해 혈중 지방을 더 올립니다. 심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라도 기름에 튀겨 먹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고 해로운 지방만 남게 됩니다. 좋은 식재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찜이 가능한 건 튀기지 말고 무침이 가능한 건 볶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는 양 조절 실패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루 종일 한 봉지씩 드시는 분들, 아보카도가 좋다고 매일 2-3개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찌고 오히려 혈중 지방이 더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숟가락으로 마시다시피 하면 결국 지방 과잉입니다. 정확한 기준 기억하세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아보카도는 반 개에서 한 개, 올리브유는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은 기본일 뿐입니다. 진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려면 반드시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 30분, 천천히 조깅 20분 또는 수영 30분. 이 중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은 피를 돌게 만들고 기름을 태워 없애줍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이미 80% 이상의 사람들보다 건강한 혈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혈관의 건강은 여러분의 매일 식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기적의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바로 이 10가지 평범한 음식들이 진짜 해답입니다. 녹차는 하루 2-3잔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마늘은 다져서 생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가지와 오크라는 찌거나 무쳐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천연 스펀지입니다. 올리브유는 동물성 기름을 대신해 혈관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아보카도는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꿔줍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섬유질로 이중 보호막을 씁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심장의 친구입니다. 콩은 매일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심해어는 일주일 3번 오메가3의 보물창고입니다. 귀리는 당당한 1위 장속에서 기름을 붙잡고 내보냅니다. 기억나시죠? 만약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먹고 하루 한 줌 견과류를 챙기고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먹고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로 바꾸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다면 3개월 후 어떤 변화가 올까요? 실제로 수치로 말씀드립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0.5에서 1.0 정도 낮아질 수 있고 중성지방은 20%에서 30%까지 줄어들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10%에서 1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 25년 진료 경험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보여준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30일 귀리 아침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내일부터 딱 30일 동안 설탕 없는 귀리죽 한 공기를 매일 아침 드셔보세요. 기회에 따라 과일이나 견과류를 약간 추가해도 됩니다. 단 절대로 설탕은 넣지 마세요. 30일 후 혈액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댓글로 수치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0명 중 8명은 확실한 개선을 체감하실 겁니다.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에 도전합니다. 네, 글자를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결과를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2가지 부탁드릴게요. 첫째,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집니다. 둘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건강검진에서 혈중지방 수치가 높다고 나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 고기 좋아하시고 운동 싫어하시는 분, 아직 젊다고 스스로 방심하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 음식이나 습관으로 혈중지방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집안에 내려오는 특별한 음식이나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전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생각거리입니다. 만약 딱 한 가지 음식만 선택해서 매일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선택하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선 꼭 피해야 할 5가지 식품을 알려드릴 겁니다. 매일 먹고 있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해 주세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낮추는 것도 결국 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먹는 한 끼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그릇 귀리죽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줌 견과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변화가 모여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듭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건강한 혈관 만들기,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잊지 마세요. 혈관의 건강은 매일 식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건강의 길, 저 김준호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